내 블로그의 방문자를 높여 월급 이상의 수익화를 달성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길더라도 반드시 2번, 3번 시청하시고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블로그 하고 계신가요? 블로그를 단순히 취미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내 블로그에 하루 동안 방문하는 1방문자 말입니다. 저 역시 방문자 2,000명 이하일 때는 돈을 거의 벌 수 없었고 체험단으로 소소하게 한 달 생활비 30에서 4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성하고 2달 만에 1방문자를 2,000명에서 2만 명으로 급등시키고 난 이후에는 단 3개월 만에 순수익 760만원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월급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다 올해 3월에는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전업 블로거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1방문자가 높아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1방문자가 높아졌다는 말은 내가 포스팅한 다양한 글들이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어떠한 글을 작성해도 이 블로그는 노출을 잘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방문자가 높아지는 순간 수많은 마케팅 업체의 리스트에 내 블로그가 올라가게 되고 마케팅 업체로부터 다양한 광고를 제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처럼 IT 테크 카테고리를 운영하는 블로거라면 카메라, 노트북, TV, 청소기 등등 수많은 전자제품들을 협찬받게 되고 단순히 제품만 받는 게 아닌 광고비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고비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한 건당 받는 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한 달에 진행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입하는 시간 대비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자를 높여 광고 협찬건들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광고 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자가 몇 명이 돼야 할까요?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의 방문자는 평균적으로 1방문자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광고 협찬건들로만 포스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방문자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광고 협찬을 받는 기준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방문자 3,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하에서 받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1방문자 1만 명 이하에서는 월급 이상의 수익을 바라보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월급 이상의 수익화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1방문자 1만 명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블로그의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 제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품을 직접 사야 하는 건가요? 초반에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리뷰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블로그로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리뷰를 하기 위해 제품까지 내돈내산해야 한다면 수익화를 바라보기 전에 내 통장이 먼저 거덜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사고 싶어서 산 제품들을 리뷰하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리뷰를 위해 제품을 산다는 건 절대로 비추드립니다.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굳이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성 글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건 네이버 블로그든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든 다 적용되는 공통사항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정보성 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운영 중인 IT 테크 카테고리의 정보성 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포맷하는 법, 스마트폰 초기화하는 법.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검색해볼 법한 글입니다. 정보성 글은 이러한 글들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느려져서 초기화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때 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거들의 글이 바로 정보성 글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들이 한 번쯤 검색해볼 법한 글들을 내 블로그에 많이 쌓아나갈수록 내 블로그를 방문하는 1방문자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어떤 정보성 글을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블로그 초보분들이 처음 정보성 글을 작성하려면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히고 아는 정보도 없기 때문인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네이버 인플루언서 키워드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수만 개의 키워드 중에서 내가 운영하는 카테고리에 맞는 정보성 키워드만 골라 방문자 2,000명에서 2달 만에 2만 명으로 급등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픈된 사이트이다 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맨 하단에 있는 키워드들은 비교적 많은 블로거들이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서도 검색량이 높은 황금 키워드를 찾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인플루언서 키워드 사이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 경쟁이 치열하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검색량이 훨씬 높은 유니크한 키워드를 찾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냥 맨 아래에 있는 키워드부터 다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중에서도 자신의 블로그에 적합한 키워드를 골라낼 줄 알아야 단기간 안에 블로그 방문자를 빠르게 급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제품 관련한 키워드는 대부분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쯤 검색해볼 법한 정보성 키워드 위주로 골라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는 키워드만 보더라도 바로 감이 잡히지만 초보 블로거 분들은 그러한 감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적합하다 생각되는 키워드가 보이면 키워드 복사 후 Where is Post라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찾은 키워드의 검색량과 경쟁도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스타 아이디 변경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PC 검색량은 590이고 모바일 검색량은 5300입니다. 문서수는 27352 정도 됩니다. 관련 키워드로 인스타 아이디 변경 기록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검색량은 훨씬 적지만 문서수 역시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초보분들이라면 이러한 키워드를 찾아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검색량이 많고 문서수가 많은 키워드를 작성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블로거들과의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검색량이 적고 문서수가 적은 키워드라면 보잘것없는 내 블로그라 할지라도 노출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블로그의 레벨에 맞는 적정 키워드를 골라낼 줄 알아야 조금씩 방문자를 높이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네이버 상단에 노출시키다 보면 글들이 쌓이면서 방문자는 자연스레 높아지고 내 블로그의 레벨, 즉 내 블로그의 지수도 점점 높아져 다음에는 검색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정보성 키워드를 작성할 때 하나의 포스팅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팅을 여러 번 하더라도 한 개의 정보만을 딥하게 다뤄줘야 노출될 확률이 올라가니 이를 명심하고 포스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 블록 검색 시스템이 추가됐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키워드를 노린다면 방문자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블록 공략법은 추후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더라도 글을 쓸 줄 모르겠는데요. 제가 IT 테크 카테고리를 운영한다고 해서 저는 IT 테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IT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검색한 후에 내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초기화하는 법이라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방법을 모르더라도 초등학생도 그 포스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블로거들이 제공하는 글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그 블로그의 글을 그대로 복붙하거나 사진을 도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유사 문서와 유사 이미지입니다. 다른 블로거들이 쓴 글과 조금만 유사해도 네이버 알고리즘이 귀신같이 판단해 저품질 블로그로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내 문체와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활용한다면 내 블로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의 정보들을 참고만 해야지 모방하라는 게 아니니 이 부분 유의하셔서 글을 작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글은 작성할 수 있겠는데 이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이버 블로그 상단에 노출되는 글들은 대부분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과 글이 같이 첨부되면 좋긴 하지만 특정 정보성 키워드는 직접 촬영하기 어려운 이미지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한 키워드라면 굳이 이미지를 많이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게는 한 장에서 두 장만 들어가도 특별히 노출에 불리하거나 이미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이미지가 중요한 정보성 키워드임에도 이미지는 없고 글만 있다면 검색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되겠죠. 그 글의 평균 사용 시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균 사용 시간에 대한 개념은 추후에 컨텐츠를 통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미지가 들어가야 할 키워드라면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무료 디자인 제작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이미지를 제작한 후에 올리셔도 되고 픽사베이 같은 해외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후에 재편집을 하고 올리셔도 됩니다. 다만 픽사베이 같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하고 올리게 되면 이 역시 유사 이미지로 판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재편집한 후에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편집 방법은 포토샵을 활용해 모컵 이미지에 합성한 후 올리셔도 되고 네이버 블로그 자체에 이미지 편집 툴이 존재하니 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블로그에서는 유사 이미지, 유사 문서를 가장 조심해야 하니 항상 유념하고 블로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문자 1만 명까지 정보성 글만 계속해서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정보성 키워드만 미친듯이 작성해 방문자 1만 명 이상까지 단기간 안에 뚫으신 분들도 덜어 보긴 했지만 그런 분들은 정작 중요한 광고 협찬 자의가 전혀 안 들어온다고 울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블로그 수익화를 위해 방문자가 중요한 건 분명 사실이지만 방문자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빠른 수익화를 위해서는 광고 협찬을 받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방문자가 높아지면 애드포스트 금액이 덩달아 높아지긴 하지만 애드포스트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스팅을 정말 많이 해야 하고 피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 1만 명까지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체험단 병행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자가 최소 300명 이상만 돼도 각종 체험단 사이트
사이트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체험단 사이트에 방문해 초반에는 내가 운영하는 주제와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체험단을 신청해 봅니다. 각종 맛집, 미용실, 생필품 등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방문자 2,000명 이상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내가 운영 중인 카테고리와 맞는 제품 위주로만 신청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방문자 1만 명 이상을 달성했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마케팅 업체로부터 운영하는 주제와 걸맞는 광고 협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레뷰, 링블, 리뷰플레이스, 네이버 쇼핑 체험단, 다나와 체험단 등 그동안 체험단으로 진행한 건만 합쳐도 무려 1000건 가까이 진행했으니 제품이나 서비스 가액만 따져도 10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일 포스팅을 해도 방문자가 계속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야 방문자를 급등시킬 수 있나요?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같이 해도 어떤 블로그든 방문자 정체 현상이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일명 박스권이라 해서 매일같이 포스팅을 해도 방문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의미하는데요. 박스권은 새로운 글을 써서 노출시키더라도 네이버 알고리즘이 기존에 노출되고 있는 과거의 글을 강제적으로 내려버려서 방문자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박스권을 뚫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슈성 키워드를 써서 강제로 뚫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포스팅의 양을 기존보다 2배, 3배 이상으로 늘려서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자의 방법은 일시적으로 방문자를 활적으로 성장시킬 수는 있지만 방문자의 변동이 너무 심하고 계속해서 이슈성 키워드를 써서 유지해줘야 합니다. 작성한 글이 내 주제와 관련 없는 이슈라면 블로그 지수에도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후자의 방법은 내가 운영 중인 카테고리에 맞는 정보성 키워드로 쓰되 포스팅 양을 2배,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문자가 활적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서서히 올라가면서 지수도 차곡차곡 쌓여나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블로그 지수가 최적화 블로그라면 더욱 빠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본인의 블로그 지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리드뷰라는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무료로 내 블로그의 지수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는 적정 키워드를 잘 선택해서 포스팅 양을 늘려나간다면 지긋지긋한 방문자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블로그 수익화를 위해서는 결국엔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스팅 양을 매일같이 하나 쓰기도 어려운데 2개, 3개 이상을 어떻게 쓰라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확실한 건 가로막혀있는 벽 하나를 뚫어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수월해지는 게 네이버 블로그 수익화의 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이 딱 1만 명 정도의 방문자를 만들 수만 있다면 월급 이상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제 블로그는 정보성 글은 가뭄에 콩나듯 쓰고 있고 대부분 돈을 받는 광고 협찬글 위주로만 쓰는데도 방문자를 1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만 적용한다면 어렵지 않게 블로그 방문자를 높여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워드를 골라내는 능력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키워드까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를 쓰면 좋을까, 어떤 키워드가 내 블로그에 적합할까를 고민해보고 작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